스토리 시장 경제. 정부는 부모가 아니다. 자선보다는 자립심을 키워야 한다. 탈무드에 실려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가난한 아이가 부모 없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이가 할 줄 아는 것은 날마다 거리로 나가 친하는 사람에게 손 벌려 구걸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아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리에서 동냥질하여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아이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남자는 아이를 배불리 먹이고 따뜻한 방에서 채웠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이인 듯 학교까지 보내며 잘 돌봐주었습니다. 아이는 남자의 도움으로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게를 열어 장사하며 큰 돈을 모았습니다. 한편 청년을 도와주었던 남자는 집안이 기우며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남자는 고민 끝에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청년만큼은 어려운 자신을 나 몰라라 하지 않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청년은 매우 냉랭했습니다. 남자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매몰차게 뒤돌아선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청년이 괘씸했습니다. 내가 저를 먹여주고 재워주며 보살폈건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남자는 입술을 깨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남자에게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형편이 어렵다며 자신이 가진 보석을 아주 싼 가격에 사달라고 부탁했고 남자는 어리둥절해하며 헐값에 보석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남자가 와서 그 보석을 비싼 가격에 사겠다고 하지 뭡니까? 남자는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보석을 팔았습니다. 보석을 싼 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팔자 이윤이 제법 컸습니다. 남자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나도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남자는 보석을 사고 판 돈을 미천 삼아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성실히 일해서 큰 돈을 벌었고 당당히 가난에서 벗어났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하루는 남자가 청년의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에게 메모차게 등 돌렸던 청년을 떠올리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고약한 녀석.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자는 청년의 가게에서 지난날 자신이 사고 팔았던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남자는 망치로 뒤통수를 3개 후려맞은 듯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청년은 남자의 부탁을 거절하는 척하며 남몰래 남자를 도왔던 것입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라는 말처럼 남자에게 당장 먹을거리 살 돈을 주는 대신 장사로 돈을 버는 법을 은밀히 가르쳐준 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남자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년이 남자를 진정으로 돕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마냥 한도 끝도 없는 일이라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에서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국가에서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실시했다가 도리어 빈곤 문제가 심화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970년대 이후 스웨덴과 독일의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스웨덴과 독일에서는 실업급여와 유급병가 제도를 실행한 다음부터 직장을 그만두거나 병가 휴가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국가가 삶을 돌봐주는 까닭에 자기 책임보다 의존심만 강해진 탓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탈무드의 예화처럼 진정 행복한 삶의 경영은 자기 책임의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고 더욱더 잘 살기 위해 끊임없이 궁리할 때에 비로소 개인의 장래가 밝아지고 나라 경제의 희망의 빛이 비칩니다. 시장 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